평생 일했는데 왜 가난할까? 대한민국 노후 파산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녀도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통장을 열어보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노후가 되면 돈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정상만 바라보며 산을 올랐는데 힘겹게 도착한 정상 너머에 더 가파른 산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분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올라가야 하는 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은퇴가 인생의 결승선처럼 여겨졌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 노후에는 조금 느리게 걸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녀 학비를 마련했고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세대 역시 바로 그분들입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생활비 걱정을 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먼저 비용부터 계산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후 빈곤이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평생 직장을 다닌 사람도 불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개인이 준비를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K문화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분명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면 국민도 함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오랫동안 OECD 최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노년의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백화점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창고 안에는 필요한 물건이 부족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밖에서 보면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뉴스에서는 GDP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수출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은 오늘 장을 보면서 가격표를 먼저 걱정합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도 비용부터 계산합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생겨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큰 숫자와 실제 삶의 체감 사이에 생각보다 거대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은퇴한 노인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노후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두 글자, 은퇴입니다. 한때 은퇴는 인생의 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뒤 비로소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되는 시간. 아침 출근길의 전쟁에서 벗어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삶을 즐기는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 이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 경쟁의 출발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어르신,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노인, 거리에서 폐지를 모으는 노인,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고령자. 그분들이 일을 좋아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은퇴할 수 있어도 지출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매달 관리비는 나갑니다. 전기요금도 나갑니다. 식비도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떨까요? 직장을 떠나는 순간 대부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에 연결된 수도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물은 줄어드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소득도 낮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평생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다시 일해야 하는 걸까요? 왜 은퇴 후에도 충분한 소득이 마련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개인의 노력 부족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던 시절, 우리가 놓쳐버린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 성장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노후 시스템의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가난을 걱정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적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수출을 하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시에는 노후보다 현재가 더 급했습니다. 연금보다 자녀 교육이 중요했습니다. 은퇴 준비보다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노후를 위한 준비 시스템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영업 비중도 높았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은 했지만 노후에 사용할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채 긴 항해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준비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년, 30년, 때로는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준비된 연료보다 항해 거리가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집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재산은 있는데 생활비는 부족합니다. 듣기만 해도 모순처럼 들리는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을까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노후 문제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한 노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대출을 갚으며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공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는 나갑니다. 전기요금도 나갑니다. 식비도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집은 생활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는 들려오지만 냉장고를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자산 부자, 현금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수백억 원어치 금덩어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정작 주머니에는 버스비가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겉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문제는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팔면 당장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걱정이 생깁니다. 결국 재산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통계 속 대한민국과 실제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단어, 평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균 연봉이 높다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사람들이 꽤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평균 자산이 늘었다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를 분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숫자 하나가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은 때때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이 한 방에 있습니다. 9명은 가진 돈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이 1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숫자만 보면 모두가 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명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멀리서 보면 풍요롭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평균 자산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병원비를 걱정하고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평균은 일부 자산가의 큰 자산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평균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간값입니다.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사람이 가진 자산, 가운데 사람이 받는 소득, 그 숫자가 실제 현실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체감과 숫자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 속 대한민국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더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긴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해답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넘어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입니다. 1억이면 될까? 5억이면 충분할까? 10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노후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의외로 다른 것을 봅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꼽습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어떤 형태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행복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돈도 큰 질병 한 번이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출 구조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승부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건강, 그리고 지출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빈곤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왜 노후 파산이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빈곤에 대한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야. 나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위기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70대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오래 살아갈 준비는 하고 있을까요?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때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채 예상보다 훨씬 긴 항해를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료는 줄어들고 불안은 커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은 특정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현재 노인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50대도, 40대도, 심지어 30대도 언젠가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 결국 노후 준비의 본질은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노인을 보며 내일의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